마이크 대나마. 네, 안녕하십니까 모두 게러지 시청자 여러분. 함께 보실 차량은 제규어 F타입. 저희 구독자이고 팬이신 퍼스트맨님께서 신차 나오자마자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리뷰하라고. 그래서 일단은 제규어 F타입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제 저평가되는 게 사실인데, 영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에스턴 마틴이랑 비교해서 경쟁하는 라인업 중에 하나예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얘가 상징하던 V8 SVR이라는 모델도 있고, 그 GT4로 양산된 레이스카도 있고. 시작은 이제 제규어에서 1982년도에 이제 XJ 모델이랑 E 모델, 그 중간 라인업이 없어서 그 F타입을 별도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컨셉카를 출시를 했어요. 근데 컨셉카를 출시한 이후에 89년도에 포드에서 제규어를 인수하면서 노후화된 공장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우선 목표라서 이 F타입은 컨셉카만 있고 개발 양산은 안 된 차량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이거 이안이라는 디자이너가 F타입 디자인을 하셨는데, 그분이 공교롭게도 에스턴 마틴 DB9과 DB11 디자인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실루엣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 게 조금 이색적인 거. 그리고 같이 보실 거는 이제 엔진 미션 파워트레인이랑 하체랑 샤시 쪽 대충 살펴볼 건데, 제가 일단 이 제규어라는 브랜드를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영국 차는 레이스카만 제가 주력으로 이제 1년 넘게 해왔던 거라서 좀 제규어 렌지로버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 고장이나 이런 것도 좀 문제도 있고 이래서. 같이 보시면 이게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입니다. 2014년부터 해서 쭉 판 건데, 14년도부터 쭉 팔 수뿐이 없었던 이유가 이 샤시를 얘만 써요. 샤시를 막 공유하는 시대인데, 요 F타입 같은 경우는 요 녀석만 사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일 파격적인 거는 요 차량을 할인을 3,500만 원 받고 사셨습니다. 지금 구매하신 비용은 7,500. 페이스리프트 된 이 모델이 제가 봤을 때는 나온 차들 중에 가장 이뻐요. 소프트탑이라서 그런 것도 마음에 들었고, 본넷 후드, 이게 이제 크램쉘 후드라고 하는데, 이 크램쉘 후드는 만들 때 엄청 힘들었다라고 해요. 제네시스 G90? 그 뭐 크램쉘이라고 막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자랑하고 이러는데, 진정한 크램쉘이 이거다. 이거랑 토요타 수프라가 있죠. 근데 얘가 제일 만들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원피스를 이렇게 이거를 알루미늄으로 만든다는 거는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 본넷 크램쉘 후드를 하나 제작하는데 1000톤 프레스로 한 번에 찍어내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나가는 형태로 계속 찍어낸대요. 그러니까 이 F타입에만 사용하는 이 크램쉘 후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다. 근데 차값은 7,500. 근데 요 크램쉘 후드는 V8이 올라간 거의 2억 금방 하는 SVR이랑 본넷은 같은 본넷입니다. 개꿀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7,500 주고 사신 분들한테는 개꿀인 이제 디자인이랑 구성. 그 이 F타입 같은 경우는 이 샤시를 얘만 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개발된 거는 2013, 14년도인데 요 개발한 자료화면을 제가 따로 띄워드릴게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게 풀 알루미늄 바디예요. 그래서 이따 하체를 떠서도 볼 텐데, 풀 알루미늄 바디에 접합형, 리벳형, 요거가 용접이 아니고 리베팅을 한 거예요. 여기에 구조형 접착제를 바르고 리벳을 친 거. 그 형상입니다. 열었을 때 이제 디자인 커버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제규어 인제니움 엔진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V6 엔진이랑 사이즈를 견줘봤을 때 이 디자인 커버가 있는 상태에서는 훌륭한 엔진 베이 구성이랑 엔진 포지션,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엔진이 절반 이상 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카를 평가하거나 고를 때 엔진 포지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뒤에 있다. 근데 이 디자인 커버를 저희가 딱 빼면은 갑자기 점점 뭔가 얘가 헐벗고 있는 느낌이 드실 텐데, 다 벗겨놓으면 자그마한 귀여운 녀석이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포인트긴 하지만, 이 엔진은 잘 만들어진 엔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4기통 2.0 터보 엔진이고 300마력을 지금 내고 있는데,
지금 2.0 터보 기준으로 300마력 되면은 약간 무난한 수준의 수치이긴 합니다만, 영국에서 만든 엔진이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나 수치적인 거보다 실제로 주행했을 때 주행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아까 잠깐 타보긴 했지만 4기통 치고는 진동이 심합니다. 이게 지금 14km 탄 차인데 디젤 4기통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살펴보면은 엔진이 지금 눕혀 있는 것도 아니고 똑바로 서 있어요. 똑바로 서 있고 이 엔진 폭 자체가 헤드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 헤드폭이 넓다는 거는 이제 밸브 구성이나 매니폴드가 없어요. 통합형 배출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기가스가 이제 패드에서 통합된 상태에서 나오는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4개의 배기가스가 모이는 그 구간도 만들어야 되고 터빈이 장착되는 요 녀석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엔진이 이제 포드 2.3 에코부스트 엔진인데 그 엔진보다 이 녀석이 폭이 더 넓습니다. 상대적으로 흡기랑 배기 매니폴드가 되게 간소화되는, 심지어 배기 매니폴드는 없는 형태. 에코부스트랑 거의 흡사한 엔진이긴 한데 개발 역사를 보면은 2015년도까지만 해도 포드 엔진을 같이 개발해서 사용했는데 2015년 이후부터 요 4기통 엔진은 이제 제규어 렌지로버 인제니움 엔진이라고 해서 독립해서 나와서 자기네들이 만든 엔진이에요. 그래서 특이한 구성도 많고 엔진을 이렇게 완전 똑바로 세워놓는 회사도 벤츠 말고 이제 처음 보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 냉각수 보드 탱크나 이런 거는 보면은 늘 영국차에서 봐왔던 형태예요. 그래서 이 냉각수 보드 탱크도 몇 년 안에 깨질 거다. 깨질 거다. 그거고. 그리고 제일 특이한 거는 흡기 캠샤프트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흡기는 완전 풀 전자식 솔레노이드로 흡기 밸브를 열어요. 타이밍 체인이 없는 엔진이 있습니다. 코닉스의 3기통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 같은 경우는 흡기 밸브, 배기 밸브 둘 다 전자식 솔레노이드로 개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타이밍 벨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코닉세그는 슈퍼카라는 거, 슈퍼기 넘는다는 거, 전기 모터 3개를 추가를 해가지고 거의 1500마력인가? 하여튼 엄청 많은 마력을 내는 모델에 들어갔던 그 방식이에요. 또 흡기 같은 경우는 체인은 연결이 돼 있는데 그 흡기 캠이 이 로커암 밸브를 직접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유압을 형성해서 유압으로 이 밸브를 개폐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VVT라 해서 흡기 밸브에 열리는 시점을 지각시키는 장치가 있어요. VVT. 그리고 밸브 리프팅 기술, CVVL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이제 현대차에서 많이 봤던 밸브 리프팅 기술. VVL까지도 다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흡기 밸브가 요만큼 열릴 때도 있고 이만큼 열릴 때도 있고 중간 열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리프팅 시스템은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이제 제 S2000의 VTEC 방식, 그러니까 이 캠이 변환되면서 더 많은 리프트를 쓰는 그 VTEC 방식보다 더 진보된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저는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도 이제 코닉세그 엔진도 이해가 안 되고, 왜냐면 저희가 6500, 6800, 7000rpm 레드존을 쓴다고 봤을 때 초당 이 흡기 밸브가 열리는 횟수가 거의 80회가 넘는데 그 80회를 이 전자 제어로, 그리고 아까 시동 걸어서 좀 주행할 때 진동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오는 게 약간 아직 완성형이 아니지 않을까. 근데 이 시스템은 제규어 렌지로버가 만든 게 아니고 피아트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원래는 피아트 전에 회사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이탈리아 그룹의 회사고 이탈리아에서 만든 건데, 왜 이탈리아에서 만들었냐, 이탈리아 하면 F1이잖아요. 그래서 F1에서도 적용을 하려고 했던 시스템이에요. 밸브를 언제 열고 얼마나 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엔진 테크닉 중에 하나니까, 혼다 같은 경우도 VTEC이라는 하나의 기술로 아직까지도 그 명성을, 그 기술력을 자랑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은 뭐 이론상 거의 완벽에 가까운 흡기 시스템?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코닉스에그 3기통 말고 처음 보는, 실차에 달린 건 처음 보는. 그래서 요 엔진 공부할 때 흡기 캠이 있긴 있는데 이게 밸브를 안 눌러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했는데 이건 제가 따로 보충 자료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 흡기 시스템은 굉장히 파격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기 쪽도 VVT 밸브가 열리는 시점을 제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점화 플러그가 센터로 4개, 그리고 직분사 인젝터도 4개. 그래서 현대차도 요즘 바뀌고 있지만 이 인젝터가 사선으로 꼽히는 문제 때문에 이 피스톤이 기형학적으로 이제 피스톤을 위에서 봤을 때 옆에 이제 혹이 난 그 이상한 형태였는데, 이런 센터 이그니션, 센터 인젝션은 지금은 이제 이게 답이다. 피스톤 밸런스나 스커핑 현상, 현대기아 이제 0.6이랑 2.0의 스커핑 현상이 있었던 것도 피스톤 밸런스도 안 좋고 실린더 한쪽 방향으로 인젝션을 하니까 분무 형태도 좋지 않았어요. 요즘 모든 브랜드들은 인젝터를 직분사 인젝터라고 해도 센터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V6 라인업에는 전부 센터 인젝션을 바꿨고, 4기통 라인에서는 아직도 측면 분사를 해요. 근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듀얼 포트 인젝션을 사용한다. 얘는 듀얼 포트 인젝션은 아니다. 그래서 흡기 타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반대쪽에 왔을 때 배기캠 샤프트가 이제 고압 펌프를 구동하는 형태고, 여기 보시면 배기 매니폴드가 없고 이 헤드의 연장선이 있고 바로 이 터보 차저가 장착되는 방식이에요. 이 터보 차저는 보그워너사에서 만든 거다. 그래서 이거 트윈 스크롤 터보 차저고 터보렉이 굉장히 적은 타입이에요. 이 전자식 웨스트게이트 방식은 아까 터보렉 그리고 피크 부스트 이런 걸 제어하기 좀 용이해요. 이제 RPM이 낮을 때는 이 게이트를 많이 닫아서 부스트를 많이 쓰고, 그리고 RPM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은 이 게이트를 열어서 부스트를 내리는, 이 전자식 방식은 지금 많은 브랜드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현대는 아직도 진공식 액추에이터가 쳐달려 있다. 처음에는 전자식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진공식을 쓰기 시작한 게 BM이 쓰기 시작하니까 모든 브랜드가 다. 근데 이 전자식이 월등히 더 우월한 시스템입니다. 그 촉매 장치는 여기에 달려 있는데, 촉매에서 걸리는 이제 배기 압력, 배압 때문에 실린더 헤드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니까 이 촉매 폭 사이즈를 엄청 넓혀서 배압을 그나마 빼주려고 했던 이제 영국 꼰대 마인드가 보여요. 그리고 영국차답게 흡기 필터는 저 범퍼 밑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정비성은 신경 안 썼다. 얘네는 진짜 차를 처음 만들기만 하지 정비 따위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요 포맷만 보면은 여기에 V8을 어떻게 올렸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요거는 2.0만 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사고 났을 때 본넷이 탁 들리는 에어백이 여기 달려 있어요. 이제 보행자 안전도 지키고 이 본넷이 앞유리를 치고 올라오는 요것도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좆도 의미도 없습니다. 이거 다 떼내고 경량화하는 게 나아요. 좆도 의미도 없어요. 그냥 떼내고 차를 가볍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더 설명하면 이제 트윈 스크롤 터보라고 얘기를 했잖아. 여기에 이제 미쯔비시 기술도 들어가 있어요. 세라믹 듀얼 볼 베어링이라 해서, 이게 볼 베어링 터보 차저라고 하면은 매니아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세라믹 볼 베어링 터보 차저 같은 경우는 일반 터보가 100만 원이다. 그럼 세라믹 볼 베어링을 사용하는 터보 차저는 200만 원,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그 세라믹 볼 베어링도 이제 사기가 있어. 되게 흡기 쪽에도 베어링이 들어가고 배기 쪽에도 베어링이 들어가는데, 흡기 쪽에만 세라믹 볼 베어링을 적용하고 배기 쪽에는 전월 베어링을 쓴 거야. 그래놓고 세라믹 볼 베어링 터보차저라고 광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인데, 배기 쪽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거기에 세라믹 볼 베어링을 적용을 못해. 그러니까 못하는 이유가 배기 쪽이 너무 뜨거우니까 볼 베어링을 잡아주는 그 집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집이 플라스틱이야. 사기.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집 자체가 배기열에 녹아버리니까 배기 쪽은 전월 베어링을 쓸 수뿐이 없는데, 이 터보 차저는 흡기도 세라믹 볼, 배기도 세라믹 볼 베어링이에요. 그래서 터보렉은 더 없다. 그래서 미쯔비시 보그원 합작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차 F타입에는 4기통, 6기통, 8기통 모델이 있는데, 기통당 마력으로 따졌을 때는 얘가 출력이 가장 높다.
그런 식으로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이 차를 사시면 됩니다. 3,500 할인받고. 예,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체로 내려왔습니다. 하체로 내려왔는데 이 프레임 이제 멤버라고 하죠. 프론트 멤버도 보면은 원형 파이프에 웰딩이 많이 들어가는 생산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든데 또 여기 힘이 들어가는 텐션 로드가 걸리는 부위에는 줌을 캐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멤버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만든 차량? 멤버도 잘 만들었고 이 메인 프레임도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해 가지고 실내 승차할 때 탑승 제약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서 그러니까 로터스처럼 구겨져서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는 아닌데 근본적인 이 프레임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이제 승하차는 조금 불편하고 여성분들 치마 입고 타고 내리기도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근데 스포츠성이나 GT 성향에는 이 프레임이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스테빌라이저도 프론트 보면은 진짜 역대급 BMW X6나 뭐 랜드로버 뭐 롤스로이스 컬리넌 이 정도 가도 이 스테빌이 이 정도로 안 두껍거든요. 근데 스테빌이 굉장히 두꺼운데 링크가 아니라 이것은 암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스포츠성을 얼마나 얘네가 지금 방향성을 포커싱을 두고 있는지 스테빌이랑 프레임 이 멤버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차 특유의 그 민첩한 핸들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장점이라고 하면 이게 기본 모델이 V6랑 V8 베이스로 만든 차량이다 보니까 이 4기통 엔진을 올렸을 때 거의 60km 가까이 차량 공차 중량이 내려가요. 그래서 공차 중량도 내려가는데 무게 밸런스 또한 더 좋게 잘 맞춰지는 약간 밸런스 위주의 경량 로스터를 타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2.0 모델이. 싼마이 보급형으로 팔려고 했는데 밸런스가 생각보다 V6나 V8보다 좋다. 좋은 이유는 파워트레인의 경량화. 파워트레인이 가벼워지니까 프론트 쪽 웨이트도 많이 내려가고 총괄적으로 밸런스가 앞뒤로 4에서 3%가 더 좋아졌대요. 운전을 험악하게 잘 안 하시거나 아니면 엄청 과격하게 400마력, 500마력대는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2.0 모델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볼 때 7,500만 원에 영국 제규어를 살 수 있는 기회는 신차로 정말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단점이라고 하면 제규어가 철수했죠, 올해? 올해 철수를 했지만 자회사 랜드로버 전국 전 지점에서 AS랑 워런티는 다 보증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 좋은 기회에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7,500이면은 지포 20i보다는 이게 디자인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프레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영국차 하면은 이제 생각하는 정비성 그지 같고 이런 거 이제 테크니션이나 엔지니어들 얘기고, 타는 사람이 느꼈을 때 영국 차만에서 느낄 수 있는 드라이빙 감성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드라이빙 필링을 요 2.0 모델은 더 잘 느낄 수 있다. 엔진은 밑에서 봐도 정중앙 센터에 있어요. 딱 센터에 있어서 이 배기 쪽으로는 여유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흡기 쪽으로는 여유가 없어서 서지 탱크가 굉장히 작아요. 서지 탱크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아이들 RPM의 진동이 더욱 심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4기통이면 4개의 실린더가 균일하게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서지 탱크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공간이 없다 보니까 서지 탱크가 그냥 엄청 소형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터보가 역할을 하지 않는 아이들 RPM 때는 이 엔진이 생각보다 진동이 있어요. 그거는 사시는 분들은 미리 알고 뭐 시승차도 있을 테니까 타보시고, 근데 저는 이제 허용할 수 있을 만한 진동이었습니다. 요즘 소비자분들의 니즈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한테서는 그건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앞쪽 브레이크 이제 더스트 커버라고 하는 게 없어요. 동그랗게 커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커버가 없고 그냥 냉각 위주로만 바람을 받아서 디스크로 가는 형태. 냉각은 잘 될 것 같은데 더럽다. 왜냐면 지금도 보시면 녹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런 게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차식 파이프는 이제 현대기아처럼 고무는 안 쓰고 플라스틱을 사용했고, 냉각기도 냉각기 위치에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은 위치에 달려 있고, 연극 감성. 여기 이제 프레임을 뚫어놓은 거는 경량화 목적이 아니라 큰 사고로 프레임이 치고 들어올 때 이 멤버가 구겨지는 약점 포인트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알루미늄 덧판을 덧대면 강성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이제 밑에서 보면 터보 보이고 터보 리턴 라인 이런 거는 진짜 잘 해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BM이나 독삼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고무 호스예요, 고무 호스. 그래서 저 미니 쿠퍼들도 특히나 그렇고 한 10만 정도 주행을 하면 이 리턴 라인에서 오일이 셉니다. 고무가 아니라 스테인리스로 해놓은 거는 잘 해놓은 거예요. 영국 애들이 이런 이제 기본기, 그러니까 최소한이라는 그 리미트는 잘 지킵니다. 저거는 운전자가 못 느끼니까. 잘 만들었다. 그리고 요 패드는 이 새끼도 뭐 안 조여놨네. 이게 원래 방음 목적으로 장착을 하는 건데 소리를 오히려 또 만들어내고 영국 감성. 그리고 독일 차처럼 여기에 이제 거대한 순행식 쿨러가 하나 장착되어 있어요. 얘는 이런 건 잘해요. 이런 플로우 에어로다이나믹 설계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RMDPS인데 요즘은 안 쓰는 방식. 모터가 이제 병렬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특이하고, 벨하우징은 그냥 보기만 해도 ZF 8단 미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거대하게 ZF. 그래서 요 ZF 8단 미션은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 지바드 M3 M4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왈가왈 만한 미션이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히 토크를 감당할 수 있는 2.0 사기통 엔진이니까 충분한 토크 대응이 될 것 같아요. 그 접지 그라운드도 이제 레인지로버에서 많이 보던 방식. 단열 커버. 얘는 사기통이니까 배기가 여기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커버를 굳이 안 달아도 되는데, 예, 영국 애들이 이렇게 해요. 일을 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미션 마운팅도 뭐 M3, M4보다 마운팅 브라켓은 더 크고 더 타이트하게 잡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엔진이 움직이는 거를 더 구속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진동을 더 심하게 느끼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촉매가 아주 거대하게 붙다 보니까 여기를 밴딩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찌그러뜨렸습니다. 네. 그냥 얘 역할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 약간 영국 마인드. 그리고 브레이크 요것도 말씀드리고 갈게요. 브레이크 이 호스가 저희가 애프터마켓으로 튜닝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 안에는 이제 테프론 호스가 들어가 있고, 그 외피에 또 PP를 더 씌워서 내구성이랑 응답성 이런 게 굉장히 빠른 타입이에요. 브레이크 호스는 튜닝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는 원 피스톤이지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피스톤이라 이 정도 무게에 1650kg 무게는 충분히 저 원피로도 서킷은 안 되지만 일반 주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뒤로 쭉쭉 넘어가면 배기 파이프도 보면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60파이, 61파이인데 300마력대 출력이 나오는 차량은 보통 독일 3사 기준 70에서 76파입니다. 그러니까 3인치, 난 2.5인치를 많이 쓰는데 얘는 1.5인치. 그러니까 엄청 작아요 지금. 보통 70에서 80을 쓰는 게 지금 독일의 정석. A45 AMG 같은 거에도 한 80에서 70파이 정도 됩니다. 300마력대라고 해도 70파이 정도가 이제 정석으로 알려져 있는데 얘는 그냥 60. 그래서 쭉 60인데 여기는 또 더 작아. 여기서 갑자기 커져요. 이런 파이프 만듦새나 이런 형태나 별로 좋진 않아요. 여기 가변 밸브가 하나 들어가 있는 진공식 가변 밸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변을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사기통이라서 배기음은 기대 안 하는 게 좋다. 그 리어 멤버로 왔는데 디퍼런셜은 V6 모델 S 모델부터 이제 디퍼런셜 차동 장치 LSD가 전자식으로 들어가고 V8 SVR은 또 다른 디퍼런셜이 들어간대요. 이 공간도 안 나오는 요 안에서 그걸 만든다고 하니까 그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2023년 지금 14km 주행한 신차거든요. 네, 영국 차도 녹습니다. 녹슬어요. 현대기아만 녹슬은 거 아니에요. 다 녹슬어요. 쇠로 된 거 다 녹이 씁니다.
자꾸 그 인터넷에 뭐 현기, 흉기 이런 거 하면 별로 좋지 않아요. 머플러를 누가 도색을 한 것 같은데 이 차를 조립한 다음에 뿌린 것 같아요, 메이커에서. 그래서 이 차체에 페인트가 다 튀었어. 그리고 배기 밸브 이 고무호스에도 도색이 되어버렸습니다. 녹에 쓸까봐 미리 발라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리어 크로스 멤버는 뭐 M3, M4 제가 그 칭찬했던 그 롤케이지 형태의 멤버는 아닌데 위쪽 잡히는 구간이랑 아래쪽 잡히는 구간에 다 이렇게 보강을 해서 용접을 해놨어요. 웰딩 용접을 해놔서 강성이나 이런 건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저희가 박스를 만들 때 박스가 이렇게 네모난 형태의 박스잖아요. 박스 형태가 강성이 좋으니까 멤버 역시 박스 형태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근데 독삼사도 어쩔 수 없는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하나의 판 형태로 멤버를 만들 수뿐이 없어요. 근데 M3, M4 그때 제가 엄청 칭찬했던 멤버는 보면 박스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고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박스 형태의 멤버. 근데 지금 요 F타입도 박스 형태의 멤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탈착이 안 됩니다. 보시면 다 용접을 해놔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디퍼런셜 내릴 때 상당히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 영국 마인드. 정부는 모르겠고 일단 만들었어. 연료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2.5T 정도 되는 알루미늄 판을 덧댄 거. 뒤에 리어 쪽 스테빌은 진짜 얇아요. 이 링크라고 하는 이 링크도 얇고, 링크는 벌써 이제 풀지도 못하게 녹이 다 들어버려. 근데 링크도 굉장히 얇고 스테빌 자체도 굉장히 얇은 형태예요. 뒤쪽은 구동하는 구동 바퀴가 좌우측 스테빌리티보다 이 트랙션, 구동력이 해제되는 구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좌우측이 따로 놀더라도 바퀴가 뜨지 못하게 프리하게 놔두는 게 영국 애들 스타일. 근데 독일 애들은 약간 뒤쪽도 좌우를 꽉 잡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영국 애들은 풀어놔요. 이렇게 앞에서 차의 균형을 잡고 뒤쪽은 바퀴가 충분한 자유장으로 지속적으로 트랙션을 요구하는 뭐 와인딩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영국 차들이 월등히 안정감 있게 탈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스테빌라이저가 굉장히 얇게 소프트하게 세팅되어 있다. 심지어 로터스 같은 경우는 리어 스테빌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영국 애들이 추구하는 차의 움직임이나 그런 밸런스적인 게 이런 스테빌이나 하드웨어 세팅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왔을 때 보면은 이런 주물의 퀄리티, 이게 굉장히 떨어져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이제 주물 똥이나 이런 게 되게 더럽잖아. 이 독일 차에서는 이런 걸 볼 수가 없는데 이 영국 차, 이거 진짜 영국 레이스카도 많이 만져봤지만 일반 차도 만져보면서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능을 충분히 이 부품이 하고 있냐? 그게 거기서 얘기가 끝나는 거야. 근데 구성은 굉장히 좋아요. 앞쪽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더블 위시본 형태예요. 더블 위시본이 이제 인휠 더블 위시본이고, 요런 이제 중요 조인트 부분, 요게 여기도 보면 부싱이 아니라 그냥 필로우 볼이에요. 필로우 볼. 그러니까 승차감은 떨어질 수 있지만 움직임의 민첩성이랑 정확성, 영국 차에서는 진짜. 그리고 인휠 더블 위시본. 근데 프론트는 짭시본이긴 한데 프론트는 이제 무게 중심과 롤 센터의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심점이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롤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자꾸 이 짭시본 말도 제가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런 너클이 기형학적으로 휠 위로 올라가는 위시본의 형태는 그 롤 센터랑 무게 중심의 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저렇게 설계할 수뿐이 없습니다. 링크가 이제 픽업 포인트를 굉장히 안쪽, 이 로우암 픽업 포인트랑 같은 선상에 둠으로 인해서 캠버의 변화값이나 토인의 변화값이 상대적으로 적게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애들은 이런 형태의 서스펜션 설계를 지향하는 게 이제 강해요. 매우 강해요. 뭐 드리프트를 한다던가 뭐 서킷을 탔을 때 리어가 너무 구속력 있게 잡혀 있는 느낌, 그게 영국 차의 특색이기도 하지만 장점이에요. 그리고 얘가 들리는 바퀴가 살짝 토 아웃으로 가게 픽업 포인트를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영국차는 확실히 트랙에서 타야 제맛이긴 하지만 이 차 갖고 트랙 타기엔 좀 스테빌이 얇은 대신에 이 스프링의 두께는 굉장히 굵어요. 그래서 14mm에 16mm 정도 되는 두께 같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스프링 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 배기 밸브가 닫혔을 때는, 그러니까 이 진공 밸브가 고장났을 때 고RPM을 쓰면은 엔진이 부서질 것 같아. 너무 작아. 이 뒤에 리어 마감은 이거 V8은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현기스럽게 마감했다. 흉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 자, 이렇게 이제 F타입 같이 살펴보셨는데 2.0 모델이긴 하지만 디자인이나 뭐 모든 게 저는 마음에 들긴 해요. 정비성이 좀 나쁠 것 같은 느낌만 빼면은 이게 되게 귀한 모델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국 차에 영국 엔진에 영국 샤시에 모든 게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랑 전통과 역사를 가진 제규어가 만든 F타입 모델을 요 금액에 접근할 수 있다면은 저는 사실 고민 안 하고 이 모델을 살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고민할 수 있는 모델이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건 BMW G4가 있고 그 포르쉐로 넘어가면 이제 박스터가 있는데 박스터보다는 요 녀석을 저는 조금 더 접근할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리고 양산차에서 보기 힘든 세라믹 듀얼 볼 베어링에 뭐 트윈 스크롤 터보에 엔진 배치랑 그리고 이제 흡기 밸브를 제어하는 저런 시스템, 그리고 후륜 감성의 경량 로드스터를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할인을 3,500만 원 이상 해주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실제 실연비를 테스트 하신 분이 계신데 고속도로 연비가 12.5라고 발표가 되어 있는 모델인데 실연비를 항속 크루징으로 봤을 때 이제 17.5까지 찍힌다. 그래서 고속 항속 연비도 굉장히 좋으니까 그냥 데일리로 그냥 편하게 탈 수 있을 만한 차량, 그냥 박스터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의 차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한다. 7,500이면 이상 제규어 F타입 뭐 제가 그냥 살펴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게 표현이 잘 안 돼. 이 턱이 높다는 표현이 타봐, 네가 실제로 타봐. 와, 진짜 이거. 다 맞는데?